누군가와 대립되는 상황 많이 겪으시나요? 오늘은 오프라인 화수 강좌 실습을 마치고 저희 강의를 혹은 실습을 함께 하셨던 참여자분을 모시고 화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BC 화수 강좌 진행을 맡고 있는 ABC 소장 임채롱입니다. 자기소개를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이름을 안 밝혀도 되고,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냥 다둥이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다둥이 아빠. 유부남인 걸 어필을 나한테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오늘 해주실 상담은 아까 간단하게 들었는데, 뭔가 남과 자주 대립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에 대한 상담을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이렇게 대화나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어떤 유형, 어떤 공통점이 있는 어떤 유형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견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대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사람과 만나면 저도 불쾌하고 그 사람도 불쾌하고 어떤 그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굳이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실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하고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 특정의 사람들과 비슷한 나쁜 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특정 사람들을 잘 만나보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근데 그 트러블이 발생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나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인가요? 그냥 대등한 어떤 친목 모임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창에서도 있고 가족에서도 있고요. 가족이요. 그런 걸 보면 실은 나와 어쩌면 내가 가진 스스로가 약간 그렇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살을 막 쫙 뺐어요. 그러면 왠지 살찐 사람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사람 만날 수 있겠지만 살을 막 다이어트를 원래부터 내가 날씬하고 몸매가 좋으면 뚱뚱한 사람 만나는 게 괜찮아요. 근데 내가 원래 뚱뚱했다가 살을 쫙 뺐어요. 막 진짜 몇 달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굶어가지고 그러면 뚱뚱한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 진짜 몇 달 동안 노력했는데 얘는 안 하네? 그러면서 내 애인이 마냥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런 단점이 있는데 나는 참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단점을 안 참고 그냥 표출하네? 이러면서 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을 상대한테서 볼 때 그게 약간 대립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어때요?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떤 유형일까요?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그 둘도 예를 들어 친목 모임의 그 사람과 그리고 동창의 어떤 그 사람도 약간 공통점이 제가 찾기에는 많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면 저랑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 정도? 근데 그거는 저도 그런 부분은 저도 공통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내가 어떠한 특정 유형과만 갈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형이 어떤 건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마다 공통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사람보다는 특정한 주제 혹은 아니면 그냥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남하고 갈등 만드는 건 싫어하고 저는 갈등 회피형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거지만 갈등 회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갈등의 역치를 넘어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한번 갈등의 역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땐 항상 이 갈등의 여지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상대에 대한 면역력이 낮아져 버린 거지. 그런 상대에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접근했던 질문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약간 달라졌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엔터테이너형 유형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라고 처음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 한 번 나랑 갈등이 생겼던 사람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만약 그렇다면 실은 어떤 유형이 나한테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로 하여금 자존심이 한번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물러설 수 없는 혹은 저 상대가 내가 양보한 만큼 나한테 양보하지 않았다는 게 실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계속 저 사람은 너와 갈등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편견 혹은 그런 생각의 방향을 준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의 유형이 다르다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기억이거든요. 실은 그 사람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었던 기억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생각 속에 어떤 방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건 혈액형이죠. 저 사람은 A형 같은 사람, 저 사람은 B형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근데 실은 A형이어도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 있고 B형이어도 뭐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 있고 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저 사람을 어디에 방에 넣어두면 다른 모습은 작게 보고 내가 판단했던 것만 크게 봐요. 그래서 내아의 예측이 맞았다. 어른들이 그런 말해요.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럴 줄 알았다. 많이 그런 말 쓰거든요. 그 분의 말씀을 들었어도 잘못된 일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분의 말이 안 맞은 게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무언가 예언처럼 그 말을 해놓고 자기 말이 다 맞았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을 스스로는 키워가시죠. 사람은 다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났어.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좀 아이러니한 구조가 실은 있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래. 물론 어머니가 내 자존심을 계속 건드는 말을 하고 어머니도 그걸 잘 아시니까 어떤 게 내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 얘가 나한테 무언가 감정적 반응을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반응을 건드는 거죠. 그래야 뭔가 뭐 싸우든 어쨌든 어머니가 심리적 깊은 곳에 그게 물론 좋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무언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 사람 그런 걸 그래서 서로가 갈등의 역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화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음적인 측면에 좀 더 가까울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저로서는 좀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 모임이나 어떤 그런 동창의 어떤 그런 걸 보면 과거에 그래 제가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양보에 대한 부분도 나는 이만큼인데 넌 안 하지.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근데 왜 이 사람은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제가 싫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원래 그러진 않지만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사람도 나름의 어떤 입장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입장을 얘기하게 되고 뭐 저도 이제 계속 반박을 하게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자존심이 제가 이제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설득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설득이나 이런 걸 하기 쉬운 거고 그래서 그런 상대라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스스로를 만든다면 관계가 개선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굳이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내 부정적 감정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한번 갈등을 한 사람과 했을 때 그 갈등이 다른 관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갈등의 원인은 어떤 유형과 나는 갈등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한번 갈등을 있었던 사람, 뭐 그런 있었던 상황을 겪은 기억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갈등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뭐 성격도 좋으시고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화수강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물론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게 아니라 동생들이 많이 잘 따르고 이러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셔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가족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 저의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상담을 받았는데 가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도 가족과의 갈등을 잘 해소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가족들은 저는 항상 처음에 주어진 역할을 하길 바라요. 아들로서, 네. 어린 아들로서. 근데 저는 이미 머리가 굉장히 컸고 저를 낳았던 부모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아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을 보였던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반박을 합니다만 내가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었던 순간과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그 상처를 입었던 순간으로 돌아간 반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아기 때 받았던 트라우마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공포를 겪는다면 난 유아기로 퇴양해버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걸 가장 잘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 부모님의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자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 트라우마를 건드는 거예요. 내 약점을 건드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해 네네네. 주셔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나에게 이런 난폭함이 있었나 싶을 만큼 어떤 그런 모습까지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른이 되면서 내려놓았던 그런 감정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왜냐면 어머니도 성숙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키울 때.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젊으신 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서툰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그런 서툰 모습에 어린 나이에 불만을 품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감정이 제어가 안 됐으니까 폭발을 했을 때도 있었고 폭발적으로 혼났을 때도 있었고 그런 게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인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감정적으로 퇴행해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를 자꾸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쉽진 않아요. 내가 고소공포증을 극복한다? 극복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근데 물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상황을 겪어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몇 번 해야 이게 극복이 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퇴행 상태에 이른 것도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한 번 이겨내보고 두 번 이겨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성숙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직 뭐 그런 사람이 안 됐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난폭한 모습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싫어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상대한테. 근데 상대가 그 순간에 나를 더 난폭하게 만드는 말을 할지도 몰라요. 나를 더 분노하게 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그렇게 반응해 하면서 내가 더 화날지도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해서 네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과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과할 일을 안 만드는 거죠, 스스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예를 들어 그런 거 다이어트 할 때 사탕을 무심코 먹었을 때 일부러 토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먹어도 안 살찌거든. 물론 살찌죠. 살찌는 사탕 하나에도. 그런데 사탕만큼 칼로리를 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한테 벌을 주는 거거든요. 물론 몸에 굉장히 해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과를 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물론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스스로에게 그런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게 어떻게 보면 관계가 개선되고 상대 입장에서도 그게 뭐 부모님이든 뭐 주변 사람이든 주변 사람에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봤자 상대가 안 변하면 또 똑같거든. 그러니까 상대한테 관계를 좀 새로 재정립하는, 물론 관계가 재정립되진 않겠죠. 부모와 자식이니까.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어요. 상대했을 때 네,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라고 다시 하고 그냥 물러서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한두 번 해서 내 스스로에게 무언가 좀 불편함의 암시를 주면 그 부분을 다음에 제어할 수 있는, 왜냐면 이러다 또 사과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원래 나로 돌아올 수 있는, 한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네, 저도 쉬우면 지금 좀 성숙한 인간이 됐을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공개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기억이 나요. 저 같은. 오프라인 강좌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오프라인 강좌가 끝나고 이렇게 화술강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 강좌는 매주 일요일 1시인데 이번 주에만 좀 늦춰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 카페에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다다음 주부터 화술강 상담을 원하시면
허수 강좌 전에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빼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LBC 카페 방송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